사자마 라인. 볼리비아 서부 고원 평야에는 완벽하게 직선을 이루는 수천 개의 길이 땅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자마 라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선들은 불규칙하게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교차를 이루고 어떤 지점에서는 한 곳에 모여들었다가 퍼지는 등 나름의 법칙과 배열을 가지고 있죠. 사자마 라인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루 나스카 라인의 15배를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체 크기는 약 22,525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안데스의 가장 커다란 고고학 유적 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선사시대 유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2003년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연구팀을 꾸려 티에라 사자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상공에서 사자마 라인의 규모와 뻗어나가 있는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하였는데요.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들이 교차하거나 한데 모이는 지점에 와카, 출파와 같은 유서 깊은 종교 건축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연구진들은 이를 근거로 사자마 라인은 고대 종교와 관련된 일종의 순례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그어진 길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에 걸쳐 완성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그러나 거대한 사자마 라인의 시작점이 어디부터인지 또한 누구로부터였는지는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과연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선들을 볼리비아 평원에 그려놓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라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시간 스톤헨지. 2007년 난파선을 찾기 위해 미시간의 그랜드 트래버스 베이에서 잠수를 시도한 고고학자들은 난파선 대신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호수 밑바닥에 둥글게 줄지어 서 있는 거석들이었는데요. 이것의 형태는 마치 스톤헨지처럼 보였죠. 학자들은 신비로운 유적의 형태에 놀라워하며 조사를 위해 사진을 몇 장 촬영합니다. 이후에 현상한 사진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던 학자들은 평범한 돌인 줄 알았던 것에서 그림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죠. 암석의 그림은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맘모스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는 빙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마스토돈이라는 종이었습니다. 마스토돈을 묘사한 그림으로 보아 거석 유적이 세워진 것은 약 9,000년 전으로 추측되었는데 이는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무려 5,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죠.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에 미시간의 스톤헨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시간의 스톤헨지는 특정 패턴으로 돌을 배치해둔 것뿐 아니라 그림을 새겨서 의미를 나타냈기에 학술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빙하기 이전 초기 인류가 남겨놓은 대초 문화의 잔재일 것이라고 추측했죠. 주류 고고학계는 이것이 고대의 사냥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인류가 마스토돈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일부는 이 유적이 일종의 숭배를 위한 종교 건축물 혹은 제단이었을 수 있다고도 말하였는데요. 선사시대의 인류에게는 마스토돈처럼 거대한 동물들이 마치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돌의 배치로 보았을 때 해와 달의 움직임을 뜻하는 천문학적 의미를 담은 구조물일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죠. 과연 호수의 밑바닥에서 발견된 태초의 스톤헨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항아리 평원. 라오스 중부의 시앙쿠항에는 신비로운 평원이 존재합니다. 바로 거대한 암석 구조물이 늘어서 있는 곳인데요. 암석들은 무언가를 담는 항아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수는 무려 300개가 넘어갔죠. 항아리의 크기는 최소 1m에서 최대 3m로 다양했습니다. 항아리들은 사암, 화강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자연적으로 생성된 형태가 아닌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각한 고대의 작품임이 분명해 보였죠. 이에 호기심을 느낀 프랑스의 고고학자 마들렌 콜라니는 이 거대한 항아리들을 조사해봅니다. 마들렌은 이것이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철기시대 작품이라고 추측하였는데요. 그녀는 항아리들이 일종의 공동묘지 혹은 화장터일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듯 조사를 이어간 마들렌은 불에 탄 치아 조각이나 도자기, 뼈와 같은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동남아시아 철기시대 이 지역에 거주하던 오스트로아시아족이 사용하던 매장지 중 하나일 것이라 말하였죠. 오래전 태국의 왕족들은 죽은 직후에 바로 화장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썩는 과정에서 영혼이 점차 육신을 벗어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마들렌은 이 항아리 조각물들이 장례를 진행하기 전 시신을 넣어두는 곳이며 덮개도 존재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전설 속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거인족을 이끄는 쿤창이라는 왕이 존재하였으며 전쟁마다 연이은 승리를 거둔 쿤창이 거대한 항아리에 술을 담아 거인족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는 것이었죠. 이 거대하고 단단한 암석들을 깎아서 사용한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로 전설 속의 거인을 위한 술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내세에 완벽하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죽은 육신을 담아두는 곳이었던 걸까요? 세상에는 정체와 기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때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먼 과거와 이어져 있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라져버린 문명, 잃어버린 유적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